안으로 삐뚤어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삐뚤어졌대. 그러니까 저건 다 틀린 역사야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삐뚤어졌다고? 그럼 어떤 것이 어떻게 삐뚤어졌지?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빼고 맞는 것은 넣고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게 국가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쫙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치적 노름판의 하나의 패거리로 이용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치적 놀이터의 패거리로 이용이 되면 경제는요? 오간 데가 없죠. 이제 그런 식의 제가 글을 책에서 제가 뜻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미국 경제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좀 순서를 막 바꾸겠습니다. 제 멋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1800년 7월 4일부터 1800년 7월 10일까지 미국 지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콜럼부스가 왜 미국 대륙을 발견했죠? 어떻게? 인도 가려다가 왜 지중해로 안 가고 이 대서양으로 건넜어요? 가까운 거리죠. 또요, 다른 분. 콜럼부스가 언제 발견했죠? 1495년, 92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의 맹점이에요. 하나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토막토막 살인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원인은, 코제이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이분도, 설명을 듣는 분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인데 146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이 투르크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몰이 됩니다.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죠. 그럼 지중해가 누가 점령합니까? 이슬람이 점령을 하죠. 그러면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중해로.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대서양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로 갔다. 최단거리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하죠. 자금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하고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지도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자본을 충당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미리 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회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회수해요? 발견한 곳에서 이쪽에서 갖지 못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방법이죠. 그게 또 시장 경제의 한 분파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뭐 미국 발견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그냥 힌트로 팁을 하나 드릴까요? 미국 수도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DC. 최초 미국 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주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뉴욕주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왜 워싱턴 DC로 옮겼죠?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문학이 얼마나 약하고 사회학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저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가 이해관계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인문학자들 중에서 미국의 인문학을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시와 소설과 문학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이 표현된 게 문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미제라블 그렇잖아요. 죄와 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인문학이 이렇게 연약해서야 어떻게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국 학자들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중국의 인문학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국의 인문학이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정도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문학화하거나 역사화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케이스를 요점 정리한 빅데이터입니까? 그 데이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알까 모를까 할 건데 어떻게 중국을 안다고 건방지게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중국 전문가로 인터뷰를 하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너무 담론적인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미국 지도입니다. 1800년. 그러니까 독립되고 난 다음에 불과 24년 뒤의 모습입니다. 보셨죠? 이쪽이 미국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스페인령이고요. 프랑스령이고 여기는 unclaimed territory라고 해놨습니다. 참 이게 독도냐, 이게 동해냐, 일본해냐의 표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일종의 멕시코 땅. 1848년, 46년에 전쟁으로 이제 다 뺏었죠.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 캔자스, 멕시코, 뉴멕시코, 텍사스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만주 땅 다 잃어버렸다, 바보다 그러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더 많이 잊어버렸죠. 자, 또 5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지도를. 이게 1850년 미국의 지도입니다. 50년의 역사입니다. 이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50년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다. 사람이 이동을 했다. 무브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트랜스포테이션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트랜스포테이션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공급에서 세이의 법칙이 적용이 됐을까? 아니면 인간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뭐 둘 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저까지 50년 만에 휙 갔습니다.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는 게 금강 찾으러 갔던 사람들 1849년에 그게 49ers고 필립 66라고 하는 게 철도 연결 시카고에서부터 갔던 철도고 산타페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미국 가시면 하이웨이 70번 연결된 거고 이게 다 문화입니다. 이런 내용들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국 전문가나 인문학자가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은 소소한 거고 정말 델리키트하게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게 미국과 딜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미국의 바둑판 놓는 것은 알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을 딱 정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 중에서 주미대사 직원들, 영사관 직원들, 코트라 그리고 많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가 계신 분들 외지에서 고생들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국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교민들도 마찬가지죠. 샌프란시스코나 LA 사시는 교민분들이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면 또 뭐 할 것 같아서 상냥하겠습니다. 자르십시오, 그거는. 자, 이건 또 50년 뒤에 1900년도 이야기입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불과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지도를 국내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와이 보십시오.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된 게 언제죠? 미국 주로 들어온 게 1898년입니다. 자, 하와이가 미국에 들어왔다. 이게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내가 놀 곳은 샌프란시스코 앞 베이가 아니라 이제 태평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당시에 벌어졌던 미국의 움직임에 맞물려서 일본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역학관계 이야기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죠. 그죠?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배경이 또 뭘까요? 그 미국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뭘 봤을 것 같아요? 미국이 있네? 우리가 외국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신사유람단, 만국유람단 파견하죠? 여기 갔다가 여기만 있다 옵니까? 그 다음 어디 가죠? 유럽 가죠. 유럽 중에서 어디를 갔죠?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독일 가서 누구 만났죠? 이토 히로부미가? 비스마르크 만났잖아요. 그래서 옳다 이거다. 산업개발해야 되는구나.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구슬도 꿰야 구슬이 서말해도 꿰야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배경을 하나씩 깨서 한번 일본을 바라보십시오. 일본이 도대체 무슨 머리가 있어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메이지 유신하고 항공모함 만들고 했겠습니까?
개발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오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학생 보내서 배우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돈 주고 사오는 방법. 세 번째, 훔쳐오는 방법. 네 번째, 침략해서 점령하는 방법. 네 번째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시도했죠? 하와이 진주만으로. 시도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1972년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이상민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진, 우수한 친구들은 10만 명을 다 뛰겠어요.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생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혹시 중국 공산당 창당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중국 공산당 창당 1939년요? 아닙니다. 네. 1921년입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된 해는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했고요. 중국 전체를 마오쩌둥이 장개석을 밀어내고 2차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을 밀어내고 중국을 중원을 차지한 해.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중국은 공산화되었다 선언한 해. 1949년 10월 1일입니다. 49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49년 100년 뒤면 언제죠? 2049년, 2050년. 2050년의 의미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2050년에 중국의 꿈, 두 번째 꿈이 있잖아요. 뭐죠? 미국을 뛰어넘겠다. 여러분, 재테크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 연율 5%로 계속 성장할 경우에 몇 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의 GDP를 뛰어넘지 계산해 보십시오. 2030년이면 뛰어넘습니다. 그럼 2030년은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립에 몇 년 지난 뒤 시점이죠? 역시 또 100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언제 반환받았죠? 몇 년이 지난 뒤에? 100년. 왜 그러면 안 받았죠? 왜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볶아지겠을 거예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로. 빨리 내놓으라고. 예? 근데 스탈린이 장개석과 거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탈린이 거래했어요. 그 모택동은 스탈린을 끝까지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계가 이 지도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00년도에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는 100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몰로주의가 나오고 윌슨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1898년에 이 막강한 해외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뭐라 하셨죠? 자본이 필요하다 하셨죠? 그 자본이 필요하면 미국도 초창기에는 누가 시장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서 있겠습니까? 자본가 계급들. 누구죠? 록펠러. 그래서 나온 게 뭐죠? 1890년대 나온 법안인가요? 98년에? 나온 게 셔먼 액트, 엔타이트러스트법이 나오죠. 역사에 이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50년 뒤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1900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Routes to be added to the national system of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그래서 1950년부터 뭐를 쌓기 시작했다고요?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미국 횡단고속도로입니다. 누가 시작했죠? 1950년에? 미국 가시면 그거 나오잖아요. 편말에. 주간 고속도로의 편말. 아이젠하워 하이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음 트리거로 딱 당겼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거죠.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는 이 하이웨이를
우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공부한 끝에 야, 고속도로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요? 1950년이면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도 부흥할 때입니다. 그죠? 한국전쟁이 시작은 하지만 부흥할 당시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이제 일본에게 조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쨌든 1950년대의 미국의 모습은 고속도로 깝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죠, 저거를? 아무도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대체 저 고속도로를 깔자고 하는 걸 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양반이 유럽 가서 전쟁했잖아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산업이 발전한다? 교통? 수단이 발전한다. 그러면 저 당시에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던 포드 자동차와 수많은 자동차 산업들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는 시점에 무엇이 된다?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성장을 한다. 국가 발전 로드맵을 아이젠하워가 독일 가서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우토반이 히틀러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히틀러의 탄생은 또 여러분들 아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정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비에다가 엄청난 국가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면서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스트. 그러면 그 형태가 지금 세계 경제의 시대사적 조류를 딱 볼 때 지금 세계사를 시대사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라 그러면 내셔널리즘, 프로텍셔니즘, 포퓰리즘 이거 세 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기가 어떤 거라는 거죠? 격변기라는 거죠. 그죠? 네.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또 50년 뒤의 모습입니다. 약 50년, 60년. 2016년에 보시면 maximum temperature in 2016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표면의 온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건 어디서 있냐 그러면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기상청입니다. NOAA. 거기 가시면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다보고 기상 예측을 1년짜리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이 몇 년 만이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180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니까 316년. 그럼 대한민국은 1800년대에 어떤 스테이터스였고 3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스테이터스냐? 미국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시면